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92장 7절입니다. 오주를 많이 읽으라. 오주는 너희들의 비결이니라. Chant the Jinekju mantra countless times. The Jinekju mantra holds the secret of your practice. 한 줄씩 보겠습니다. 오주를 많이 읽으라. Chant the Jinekju mantra countless times. 오주는 너희들의 비결이니라. The Jinekju mantra holds the secret of your practice. 오주는 진리의 정수, 진리의 혼이 담긴 천지의 진액주입니다. 이 오주 속에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있으며 누구나 원하는 복록과 수명을 받을 수 있는 주문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후에 큰 영향을 주는 대서양 해류 시스템이 이르면 2030년대 후반에 붕괴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8월 5일 연합뉴스는 미국 CNN 2일자 보도를 인용해 최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연구팀이 심층 해수 순환 시스템 중 하나인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이 2037년에서 2064년 붕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MOC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남반구와 열대지방의 따뜻한 지표수를 차가운 북대서양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인데요. 이 과정에서 더 차갑고 염분이 많은 북대서양 바닷물이 가라앉으며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즉 AMOC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남반구가 아주 뜨거워지거나 북반구가 아주 차가워지는 현상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으면서 막대한 양의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 AMOC를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AMOC가 붕괴하면 세계 기후에 거대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레너 판 베스텐 위트레흐트 대학 해양대기 연구원은 전 세계의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의 모든 부작용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여기에 AMOC까지 붕괴하면 기후는 더욱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MOC가 붕괴할 경우 북극의 얼음이 100년 뒤에는 잉글랜드 남부 해안까지 도달할 전망입니다. 또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현재의 건기가 우기가 되는 등 계절이 통째로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독일 포츠담 대학 물리해양학자인 스테판 람스토르프는 AMOC 붕괴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년 높아지는 기온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성층권의 이산화황을 인위적으로 살포해 기온을 떨어뜨리는 방법 등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쪽은 이 같은 방법으로 열사병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도덕적 해이 등 심각한 부작용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근본 치유책이 아닌 마약요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매년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인위적으로 지구 환경을 조작하는 지오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뜨거운 방법은 성층권의 이산화황을 살포하는 솔라 지오 엔지니어링, 즉 태양 방사 관리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1991년 필리핀에서는 피나투보산 분화로 1,700만 톤의 이산화황이 성층권으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약 0.5도 떨어졌는데 이 현상을 계기로 시카고 대학교의 데이비드 키스 교수는 지오 엔지니어링과 관련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올해 5월에는 해운업계의 배기가스 규제 강화가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해온 상승을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바다의 대기오염 감소가 역설적으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켜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솔라 지오 엔지니어링 추진파는 대기오염으로 태양광이 차단되는 현상을 역으로 취함으로써 지구를 냉각시켜 기후변화 영향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기술로 향후 100년간 지구온난화 속도를 한 번이라도 둔화시킬 수 있다면 10년마다 수백만 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일조량이 감소하는 영향과 대기오염으로 눈과 호흡기 질환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증가에 비하면 경미하다는 것이 키스 교수의 생각입니다. 반면 회의론자 전문가들은 기상 패턴의 혼란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영향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솔라 지오 엔지니어링의 위험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대기물리학자인 피에르 함바트 교수는 솔라 지오 엔지니어링을 시작했다가 중단하면 종말적 쇼크로 불리는 기온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7월 21일이 역대 지구상 가장 더운 날이었다. 이는 유럽연합의 기후관측기관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발표입니다. 1940년 관측 이래 지난 7월 21일이 역대 지구상 가장 더운 날이었는데요. 21일 전 세계 1일 평균 지표 기온은 17.09도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에 기록된 종전 최고 온도보다 0.01도 높은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관측 전문가가 놀라움을 표한 대목은 경신 속도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최고 온도를 경신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면 이번에는 1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미지의 영역에 있다. 기후가 계속 따뜻해짐에 따라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새로운 기록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카를로 부온템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이사의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7월 21일이 역대 가장 더운 날이지만 이 기록이 언제 깨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온템포 이사는 기록 경신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기후가 계속 따뜻해짐에 따라 앞으로 몇 달과 몇 년 안에 새로운 기록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기후과학자들은 지구의 빙하기가 시작된 이래 12만 년 만에 가장 더울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이 12만 년의 기간 중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인간이 농업을 개발하기 전에는 장기 평균 기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12만 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다라는 주장은 2023년부터 줄곧 있어 왔습니다. 12만 년 만에,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덥다라는 주장은 정확하게는 우주 1년 12만 9,600년을 통해서 순환하는 우주 사계절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 생명이 분열의 극기에 달하는 시기이고 가장 뜨거워지는 시기인 우주 여름철의 끝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은 불기운이 천지의 여름과 가을철이 교차하는 우주적 대전환기에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주 1년 12만 9,600년의 사계절 질서를 알아야 기후위기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의 필수 조건인 신장 건강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신주골, 즉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말이 있고 신생골수, 즉 신장이 골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내경 5장 생성편에서는 신장은 뼈와 부합하는데 그 영화로움은 모발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과 영양 섭취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원형 탈모가 올 수 있고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의 골밀도는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형 탈모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장과 뼈 건강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황제내경 상고 천진론에서는
여자는 7의 3배수 나이인 37의 21세, 남자는 8의 3배수 나이인 38의 24세쯤이 되면 신장 기운이 정점에 달아 사랑니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에 사랑니가 뿌리에만 있고 겉으로는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부드러운 것만 먹고 딱딱한 것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또한 잠이 항상 부족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신장 건강과 뼈의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주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칼슘은 99%가 골격에 존재하는데, 이 칼슘이 신장에서 평균적으로 1~2%만 소변으로 나가고 98%에서 99%는 신장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됩니다. 칼슘 이온의 양을 신장에서 조절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죠. 노화로 인해 신장 네프론이 퇴행을 겪게 되면 세뇨관의 재흡수 기능이 줄어들어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골수 속에 적혈구를 생성하게 하는 EPO, 즉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은 간 내에서도 분비되지만 많은 부분이 신장 사구체로 인해 촉발됩니다. 생리적으로는 이 EPO, 즉 조혈인자가 많아지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이에 따른 장기적인 상황입니다. 즉 성장 호르몬과 남성적 호르몬으로 알려진 안드로겐이 많으면 신장의 사구체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틱 팩터 효소가 분비되어 뼛속에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유아의 1차 성장기와 청소년의 2차 성장기에는 부신에서 특히 안드로겐의 분비량이 많아져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되기 때문에 골격도 커지고 피도 많아져서 성장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한의학의 고대 이론은 탁월한 선인들의 식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빈혈 상황이죠. 병원에서도 심한 빈혈이 오면 EPO 주사를 놓습니다. 특히 신장 투석 환자들이 피가 부족하면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조혈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단기적인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의 생리적 상황을 보더라도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양이 늘어 골수로부터 적혈구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적혈구가 많아지면 산소 부족량이 채워지므로 다시 적혈구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피드백 작용을 통해 적당량의 적혈구가 항상 유지되게끔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산소량이 부족해져서 적혈구 생산을 촉진시키고, 쉬면서 심호흡을 하거나 잠을 잘 때는 길게 심호흡을 크게 하여 점점 부족했던 산소가 채워지므로, 즉 골수도 좀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뼈와 운동과 수면, 이 세 가지는 삼각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량과 수면량이 둘 다 적당히 유지되어야 뼈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과로하면 뼈가 찌는 듯한 느낌으로 노골노골해지고, 더 심해지면 원인불명의 심한 고열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한의학에서는 뼈를 찌는 듯 과로할 때 나오는 열감이라 하여 골증 노열이라고 합니다. 골증 노열 초기에는 쌍화탕을 처방받아 음용하면서 쉬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계속 방치하고 과로하게 되면 신장 면역 이상으로 사구체 신염이나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뼈의 경우는 골 감소증이나 골 연화증, 심지어 골수암, 혈액암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골증 노열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에서 번열이 나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신장에 전기가 고갈되어 더욱 뼈가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불면과 약골,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바로 심호흡,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잠이 올 때까지 심호흡을 해보시면 몸속에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어
뼛속에 대사량이 서서히 줄어들어 번열이 점점 사라지고 수면량이 나날이 회복되어 불면증도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치열한 스피드 경쟁 시대에 수많은 질환은 염증으로 귀결되며 이 염증이 오래되면 담이 됩니다. 불꽃 염자는 불화가 두 개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불씨는 꺼져 있어도 속에서는 염증 대사물이 남아 있어서 다른 2차적인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 대사산물을 동양의학에서는 염증의 염자에 병질 엄부를 붙여 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돌로 쌓은 것을 돌담, 순 우리말로 담이라고 하죠. 근데 신기한 게도 이 한자말 담이라는 한자를 가래담이라고 새김하는데 이 가래는 목으로 내뱉는 가래이기도 하지만 이 글자를 파자해보면 가래, 가리개, 가리는 것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담은 혈관, 림프의 순환을 막아서 정상 세포의 기능을 가리게 되는데요. 마치 냄비에 유기물인 음식을 잘못하여 태워 먹으면 숯검댕이가 너무 딱딱하여 설거지가 안 되듯이 우리 몸속에 늘어붙은 담,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며 그로 인해 농과 같은 염증 대사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농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담이 됩니다. 외상질환으로 생긴 어혈증 또한 오래되면 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담이 질병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거꾸로 담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환경 오염물질이나 식품 첨가물 중에 일부는 발암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이 귀납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혈관으로 떠돌게 되면 바로 색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이런 물질들을 최대한 흡착하여 보관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포들이 바로 담으로 작용합니다. 담이 쌓이다 보면 혈관으로 다시 방출되게 되고 혈관 내에 점점 쌓이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세포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악성 종양, 즉 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일으키는 급성 질환 중에 폐렴이 있습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1차적으로 폐에서 각혈이 되거나 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신장이 버텨주지 못해 급성 신장염을 일으켜 산혈증이 되거나 폐혈증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독감 등의 심한 감기에 걸리면 소변이 아주 혼탁하거나 붉은 빛이 돌 정도로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하여 위로는 폐기관지를 통해 가래로, 아래로는 신장 방광을 통해 소변으로 담이 분해되어 나가야 빨리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옴과 훔 소리의 진동의 힘으로 온몸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노폐물인 담을 내보내고 폐혈주 수행을 통해 신장에 수기를 가득 채워 온몸의 림프나 혈관을 맑게 정화해 놓는다면 뼈도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감염 질환에 걸리더라도 온몸에 염증의 불이 퍼지기 전에 빨리 면역구가 대처해서 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뼈 건강의 필수 조건은 신장의 건강이며 우리 몸의 신장 건강이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태율주 수행을 열심히 하여 신장과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고 더 나아가 뼈나 장부의 빛받기 수행 예식도 해보시고 뼈살이 수행도 해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 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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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사문구 웅리지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웅치웅치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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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문구 웅리지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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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이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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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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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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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주